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동구의 세 갈래 물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도성 동쪽에 있는 성동구에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청계천과 이 중량천이 청계천으로 유입이 되어 가지고 한강과 만나게 되면서 이렇게 세 개의 물길이 만나는 지역에 성동구가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과 함께하는 도시 성동,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중량천이 제1지천으로서 한강에 유입이 된다면 청계천은 제2지천으로서 중량천과 만나 합류가 되어서 한강 본리로 유입이 되게 되겠고요. 이 주변에 매봉산, 응봉산을 배경으로 해서 이런 세 개의 물길이 흘러서 결국 수려한 경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동구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하천 주변으로 시원하게 펼쳐져 있는 두 개의 산책 코스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코스와 제2코스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자, 이것은 지금 중량천을 경계로 해서 서쪽 지역과 동쪽 지역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옥수 나들목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되면 금호 나들목을 거쳐서 살고지 다리를 거쳐서 청계천으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거나 반대로 오는 코스가 되겠고요. 또 한 코스는 뚝섬 지역, 지금의 성수동의 수도박물관으로부터 출발해서 유수지를 거쳐서 송정제방길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중량물재생센터까지 이르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이 바로 중량천이 되겠고요. 이 중량천을 경계로 해서 지금 오른편에 보이는 지역이 서쪽 지역으로서 이 지역의 행당동, 몽동, 금호동 등이 펼쳐지고 있다면, 왼편에 보이는 지역이 중량천 동쪽 지역으로서 오늘날의 성수동 일대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이 길을 따라서 응봉산 쪽에서 결국 한강과 만나게 되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이곳에 제방이 쌓여지면서 이 제방 위로 동부 간선도로가 만들어지고, 그곳에 이렇게 산책 코스, 자전거 길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길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산책 코스가 되겠습니다. 성동구 자체가 이렇게 물이 만나는 지역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당연히 이곳은 지대가 낮을 수밖에 없겠죠. 서울에서 지대가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물이 모인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수망 대책의 일환으로 곳곳에 빗물 펌프장과 또 뚝섬 지역에는 유수지와 같은 대규모 이렇게 홍수 등에 대비하는 저류 시설이라든지 물펌프 시설들이 이렇게 갖추어져 있다는 것을 곳곳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코스를 출발해 보면 이 옥수 나들목이 되겠는데, 이것은 지금의 이 동호대교와 또 한편으로는 강북강변도로 등에 박혀 있었는 이 강변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나들목 코스로 개발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옥수동 지역 또 금호동 지역에서 이 응봉산에서 내려다보는 야경을 통해서 이 한강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늘 느껴볼 수가 있겠는데, 바로 이쪽으로 유입이 되게 되는 것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중량천이 되겠죠. 그렇게 이 지역이 합수머리에 해당이 됐고, 그래서 예로부터 두 물이 만나는 지역이라고 해서 옥수동을 두물머리에 해당된다고 이렇게 얘기했던 이유도 그것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름다운 한강을 떠나서 이렇게 금호 나들목을 거치게 되면 중량천으로 유입이 되게 되는데, 지금 왼편에 보이는 바로 이 길이 자전거 길과 더불어 산책길이 되겠습니다. 이 길을 따라서 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만나게 되는 것이 지금 행당동과 이 사근동 일대의 한양대학교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곳에서 곳곳에서 이렇게 배수 펌프 시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제 성동교를 지나게 되면서 만나게 되는 조선시대의 가장 길었던 돌다리가 되는 이 살고지 다리, 50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는 이런 돌다리를 지나게 되면서 청계천과 중량천이 만나는 이런 또 합수머리를 또 만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넓은 물길을 거쳐서 청계천으로
길을 접어들게 되면 그곳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 청계천 박물관이 되겠죠. 청계천이 그간은 복개되었었던 것이 다시 생태하천으로 전환되게 되면서 이곳에 역사박물관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역사박물관의 예전의 판자촌의 모형들을 지나서 이렇게 아름답게 조형이 됐고, 곳곳에 이 물길의 대표적인 하나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버드나무들을 만나면서 이 길을 걷다 보면 만나는 것이 바로 두물머리교가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청계천으로 유입되는 안감천, 지금의 정릉천이 되겠죠. 이렇게 두물이 만나는 것을 하나의 상징화해서 이곳 자체에 두 남녀의, 젊은 남녀의 만남이라고 하는 청혼의 벽과 같은 이런 하나의 이벤트의 공간이 만들어지게 된 것도 이 길을 걷는 하나의 즐거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청계천 지역을 거쳐서 도심 속으로 나아갈 수 있는 코스가 바로 이 제1코스에 해당이 된다면, 제2코스는 성수동에 있는 이 수도박물관으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수도박물관이 광무 11년에 이 건물이 건축되었다는 것은 1908년 우리나라의 최초로 수돗물의 역사가 시작되게 된 공간이 바로 이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뚝섬 지역에서 취수를 해서 수돗물을 생산해서 시내에 공급을 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 뚝섬 지역은 일찍부터 저지대에 해당되는, 배후 습지에 해당되는 것이다 보니까 이것의 수방 대책으로 결국 뚝섬 지역에 인공 제방들을 쌓게 되었고, 그 제방 위에를 달리고 있는 이 길이 여러분들이 동부간선도로가 결국 이러한 수방 대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인공 제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위로 이렇게 숲이 조성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유수지가 되겠습니다. 즉 유사시에 대비해서 이렇게 물을 가두어 놓는 시설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렇게 되면서 이곳에 하나의 연못이, 호수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런 호수들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이곳에 물을 홍수 시에는 저류를 해가지고 결국 한강의 수위가 높아졌을 때 그 수위가 더 이상 높아지지 않도록 하는 이런 소방대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저수시설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었고, 최근에는 이 시설 주변에 이런 문화체육센터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도 하나의 볼거리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길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중량천 변으로 소위 송정 제방길이 쭉 이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제방길이라는 것 자체가 인공적인 뚝을 쌓고 그 변으로 도로가 만들어지고, 그 제방 위로는 산책길을 만들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연중 한강과 중량천을 걷는 좋은 산책로길로 이렇게 각광받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송정 제방길이 되겠습니다. 이 제방길을 따라서 가다 보면 새말정 정자를 만나게 되고요. 거기서 중량천을 건너가게 되면 지금 보이시는 바로 이런 시설들이 있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중량물재생센터가 되는 것이죠. 이 물재생센터는 실제로 우리나라의 이 하수 처리와 관련된 역사가 출발되었었던 공간이 또한 이 중량물재생센터의 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날은 이곳에 하수도 과학관이 세워짐으로써 상수와 더불어 이 하수의 중요성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일깨워주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또한 이곳 물재생센터와 하수도 과학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중량천을 따라가는 두 번째 코스의 산책길의 마지막 코스로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세 갈래 물길이 만나는 성동구의 대표적인 산책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과 함께 하셨습니다.